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랑 음식이랑 아름다움에 반해서 여기서 꼭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한국에서 좀 대표적인 대학이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대학교라 전공은 연세대학교의 시스템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식물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환경에 반응하는지 그런 거에 많이 궁금해져서 꼭 이걸 연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물이 이쁘잖아요. 보면 행복해지는 그런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소속된 연구실은 양승욱 교수님의 PRBL 랩인데 혹시 여기서부터 영어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PRBL은 그 Plant RNA Biology Laboratory인데 we study the RNA in plants and to be specific, how microRNA biogenesis happens in plants. And in this process, we specifically look at the proteins involved in the process of the microRNA biogenesis in order to get a fuller and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this process in plants. 연세대학교의 자유로운 학풍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학과부터 매년 개최되는 생물인의 밤이나 오픈랩 행사를 통해서 교수님이나 대학원 선배들로부터 실험실 이야기의 이모저모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대학원이라면 제가 주도적인 연구자로 잘 성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은 구조생물학인데요. 생체 내 핵산이나 단백질 등의 거대 고분자를 옹스트롱 단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는 학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백질 및 핵산의 기능을 규명을 하거나 신약 개발에 참여를 하기도 하는 학문입니다. 생명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시스템생물학과 연구실 중에 인체면역 병리학 연구실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인턴 생활을 먼저 시작을 하여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실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에 바이러스 연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 거대세포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에 따라서 좋은 약물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목적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의 학사, 석사,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조예람입니다. 저는 미생물 유전체학 연구실에 있는데요. 전 대학원을 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전 사실 연구 분야보다는 사실 파이펜만 잡으면 행복해서 연구실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입학을 결심하게 됐고요. 전 미생물 유전체학 연구실에서 학부생일 때 인턴을 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입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미생물 유전체학 연구실은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분야로 나뉘는데요.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합성생물학 분야들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는 석사 같은 경우에는 식물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박사과정에는 장내 유익한 균을 더 좋게 엔지니어링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현 교수입니다. 제 연구실은 미생물 유전체학을 기반으로 시스템 합성생물학과 인체, 식물 등 여러 환경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위과정 학생, 박사후 연구원, 연구교수를 포함한 저희 연구진은 메타 유전체 등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명현상의 과학적 이해 및 응용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준영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생애 초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애 초기는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악기라든지 언어라든지 조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때 무엇을 경험하고 학습했는지에 따라서 평생 동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평생 동안의 면역 반응도 어린 시절에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 알러지 체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체질의 근원도 어린 시절에 있고 또 역으로 인위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효빈 교수입니다. 생명정보학과 싱글셀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물의 노화 과정에서 축적되는 유전체 돌연 변이가 세포의 기능 변화와 암을 포함한 질병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오시면 시퀀싱 기반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주로 다루고 통계나 기계학습 등을 접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 기반 가설을 도출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원호 교수입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4가지 주요 유기분자 그룹에는 단백질, 지질, 핵산, 그리고 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이라는 것은 세포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다른 주요 유기분자 그룹의 당 수식화라는 과정을 통해 붙어서 이들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포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당 수식화 가운데 저는 핵과 세포질에 존재하는 단백질에 수식화되는 5글룩렉 당 수식화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글룩렉은 다양한 단백질들의 기능을 조절하여 결국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셀 시그널링 등 다양한 세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 시스템 생물학과 박지용 교수입니다. 저의 전공은 신경생물학입니다. 우리의 몸은 크게 골격근과 내장장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각각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떻게 이 두 다른 신경계가 상호작용하여 호흡기 조절을 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혁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 내 단백질의 크기는 매우 작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구조생물학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 기법과 컴퓨터 기반의 예측 기술을 활용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연구실은 세포 내에서 기능을 다한 단백질들이 어떻게 분해되는지를 단백질 구조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구조 기반의 신약 개발 연구 또한 수행 중입니다. 고등학생 때 진로 고민을 하면서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개발할 때 필요한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공기관을 개발하여 동물 실험을 보완하는 것을 제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인간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연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과 동물 그리고 생태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원헬스의 관점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학문은 생명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분자, 세포, 그리고 전 지구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제가 목표로 하는 연구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시스템 생물학과에서 미생물과 식물, 동물, 그리고 환경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 생물학과 3학년 백시우입니다. 들어올 때부터 큰 자부심을 느꼈지만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저희 교수님들이 기여하신 헐투 같은 개념들이 교과서에 등장할 때 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교수님과 면담을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대단한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물학은 매우 다양한 연구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생물학과에는 그에 따른 폭넓은 강의가 개설되어 있어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던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물학에 큰 흥미가 생겨서 시스템 생물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전공 공부를 하면서 생물학이 질병과 건강 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생명과학을 가장 애정하는 과목으로 공부해 왔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우연히 DNA 복제 과정을 3D 영상으로 나타낸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생명 시스템의 조화로움이나 정교함에 굉장히 매료되었고 그 이후로 생명 시스템의 유기적인 과정을 더 공부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겨서 시스템 생물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제게 생생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수님들이 직접 진행하시는 연구 결과나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실 때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문이 실제로 바이오 산업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 제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수업은 유전학 수업이었습니다. 후성 유전학은 DNA 염기서열 변화 없이도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이런 조절 메커니즘이 뇌의 기능과도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인지과학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유익했던 행사 중 하나는 오픈랩 행사였습니다. 대학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학부생들을 위해서 관심 있는 랩실에 직접 방문하여 질문할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실험실별 연구 방향과 교수님들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제 추후 진로나 인턴십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랩 투어 해보니까 평소에 수업에서 들을 수 없었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연구에 대한 어떤 거를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실속 있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어떤 실험실이 저랑 더 잘 맞을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실험 주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윤수입니다. 저희 실험실은 신약 개발 주요 타겟인 막단백질들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하고 그 기능을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활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구조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공 단백질을 디자인하거나 신약 개발 후보 물질, 화합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기준으로 38년째 미생물과 실험하고 있는 시스템 생물학과 김은빈 교수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미생물을 택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 동물학 시간에 해부가 좀 어려워서 조금 거리를 두게 됐고요. 식물도 재밌는데 얘들은 움직이지가 않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생물학을 배우는데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얘네가 없으면 지구의 물질 순환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다가 인간에게는 해로운 독성 화합물을 먹어치우는 세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균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거를 어떻게 분해하는지 대사 경로를 밝히고 그 유전자 기능을 밝히는 연구를 쭉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요, 지난 한 2년간 함께 작업해왔던 작품을 영광스럽게도 광주 비엔날레에서 특별전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작품은요, 저희 실험실에서 제가 연구하는 세균의 소리를 녹음한 거예요. 우리 가청범위 밖에 있는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작품의 떨림으로 미생물의 소리를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 얼마 전부터 제 개인 유튜브 채널 김은빈의 응생물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미생물이 함께 어우러져 내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한번 놀러 오셔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주 교수입니다. 저는 후성 유전적 유전자 조절의 복합성과 이를 통해 조절되는 식물 발달 원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다양성을 탐구하고 확장하는 식물 생명과학 연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화 교수입니다. 저희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식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농업적으로도 중요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서도 1차 생산자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식물들이 다양한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특히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줄기나 잎과 같이 지상부 조직과 땅에 있는 뿌리와 같은 지하부 조직들이 어떻게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다양한 환경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단일세포 수준에서 적응 기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 규명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성학번 정지혜 변리사입니다. 저는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약학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변리사를 말씀드리면 변리사는 IP 분야에 있어서 이제 특허권 확보나 상표권, 디자인권을 전문으로 업무를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물학과에서 배운 지식과 그리고 이 지혜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첨단 바이오가 지정이 되면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아니면 또 합성 생물학 등 기본적인 바이오라는 거를 기반으로 하는 분야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른 특허 출원이나 그리고 기술 수요도 역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 따라서 바이오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의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기술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로 산업적 가치가 있을지 상상하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걸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최신 발명이 나오는 거를 꾸준히 따라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학과에서 어느 정도로 배우고 그거를 기초로 단련을 하고 이해하고 습득하고 응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달려 있는 거고요. 최소한 우리 시스템 생물학과는 그 모든 거에 기초가 되는 지식을 모두 가르쳐주고 또 훈련을 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산업 현장에 있으면서 신약 개발 속도보다 법제 형성의 속도가 현저히 늦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스템 생물학과에서 배운 생물학적 지식과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울 법학 지식을 접목시켜서 보다 안전한 사회에 기여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세포를 키워서 단백질을 정제하는 건데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의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세포를 키우고 단백질을 정제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산업에서는 그 스케일이 커질 뿐입니다. 취업 후 다양한 학과 출신의 친구들을 만나봤지만 바이오의약품 공정에 대해서 저희 과 출신만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생물학을 기반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학문과 산업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에서 그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수 교수입니다. 다양한 환경적, 유전적 요인들은 뇌 발달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람에서 유래된 역분화 줄기세포로부터 뇌 모델을 제작해서 이들의 병리적 역할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노화와 함께 발병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령층에서 치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궁금증을 바탕으로 저희는 여러 노화 관련 인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치매 발병에 기여하는지를 사람 뇌 모델을 활용해서 그 역할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뇌 발달 장애인 경우 체감각기 이상이 그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유아기 때부터 관찰되는 이러한 현상을 탐색할 수 있는 모델 시스템은 부재합니다. 저희는 올가노이드 모델을 제작하고 이를 연결함으로써 인간 체감각기 모델을 구현해내고 이를 활용해서 병리적 기전을 탐색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보영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 원인을 이해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표적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 감염 바이러스의 병리 기전 및 백신 개발 연구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학과장 양성욱입니다. 시스템 생물학과는 1949년에 생물학과로 설립된 이후 2011년 시스템 생물학과로 개편되었고 현재 18명의 교수진과 156명의 학부생, 70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하며 최첨단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학부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생명 현상의 원리를 분자, 세포 수준에서부터 개체, 나아가 생태학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18개의 연구실에서 다양한 주제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미래통합 인재 양성은 우리의 핵심 비전입니다. 이를 목표로 학생들은 BT, NT, IT 등 다양한 지식을 배우며 생명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융합적 학문 소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졸업 후 학생들은 국내 대학원 진학은 물론 제약회사, 병원, 연구소, 벤처기업, 특허 법률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생명과학 및 바이오 의료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는 전인적 교육과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며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